네, 이번엔 섹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원연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주요 업종들 어떤 리스트업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또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AI 반도체, 또 ESS, 피지컬 AI도 등장을 하네요. 조선 기자재와 스테이블 코인까지 유망 업종이 다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필살기 전문가 네 분께서 엄선한 그 주요 업종이 될 텐데 먼저 또 AI 반도체부터 또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김동화 대표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026년에도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 하셨는데 예. 좀 더 추가적인 전략들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2025년도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주식들을 사실 1년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를 했고 또 추천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도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AI 학습 모델을 구축하여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구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칩,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A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라고 얘기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이제 GPU, NPU 또는 이제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GPU처럼 사용하는 이 뉴로모픽 같은 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AI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용 HBM, AI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AI용 이 PCB판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NPU나 SoC 설계 관련주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 IP 라이센스 및 초고속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회사가 퀄리터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NPU 설계를 담당하는 AD 테크놀로지, 여기에 이제 영상 코덱 및 NPU, GPU, IP를 설계하는 칩셋 미디어, 또 니노공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생산이나 칩 검진 장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뉴로모픽, CSL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넣어놓으시고 있다가 매수 타점 오실 때 한 번씩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김호영 대표께서는 특히나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또 꼽아주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시는 건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앞서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스마트 기기들의 AI를 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난해 추론형 AI 칩인 TPU가 구글에서 등장을 하면서 생성형 AI인 GPU가 주도했던 AI 시장 환경의 변화가 좀 왔죠.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의 AI 알고리즘을 칩에 탑재를 해서 심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통신 환경이 필요했지만 지금 이 온디바이스 AI는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론하기 때문에 통신 환경이 필요가 없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스마트화, 그러니까 AI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플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본격적으로 기기에 심어져서 AI 기기들이 이제 활성화되겠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이번 CES 2026에서도 지금 피지컬 AI의 로봇 등등에 관심 가는 분야들이 많은데 이 로봇에도 사실 온디바이스 AI 기술력이 활용이 되어야만 이 칩을 심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통신 환경에 제약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CES 2026도 온디바이스 AI까지도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객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뭐 제주 반도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주요 종목이니까 관심 가지시면서 다음 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 국면을 보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질주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기판 업계, 이 반도체 기판 쪽은 오히려 수익성이 좀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반도체 기판 관련 쪽으로는 어떤 투자 의견을 좀 주실지요? 네, 결국에는 이제 주도주 매매, 그러니까 종목별 선별이 필요하겠는데 그 PCB 기판 대장주로 추천드렸었던 이제 코리아 서킷은 지금 전체적인 AI 반도체 종목 중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께서 이제 분류를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상승 1파동이 나왔었던 이런 중소형 AI 반도체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뭐 유리 기판이라든가 HBM 관련주, 또 말씀하셨던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뭐 CXL 관련주 순서대로 하나씩 순환매가 돌 건데 일단 지금 이번 주 특징은 이제 오킨스 전자라든가 SFA 반도체 그리고
CS 일렉트로닉스처럼 이제 정고점까지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3파동 신고가 준비하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이제 네오셈이라든가 이제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9월에서 10월 한번 큰 파동이 나왔던 주도주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 3파동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섹터로 저희가 ESS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AI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관련 업종도 올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를 유망하게 꼽는 분들이 많으신데 김동아 대표께서도 예. 여기에 한 표를 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ESS 같은 경우로 이제 수십 배의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종들도 분명히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 같은 대규모 AI 인프라 계획에 막대한 전력 소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ESS는 향후에 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2차 전지 주식들이 요즘에 이제 계약 해지를 계속적으로 좀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생존 모드에 돌입한 2차 전지주들이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주가를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요, 대표주를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주라고 보면 대한민국에 두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하나가 삼성 SDI인데 이 ESS는 쪽은요, 삼성 SDI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일단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ESS 전용 이 LFP 배터리 생산을 이미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삼성 SDI와 경쟁 속에서 코스피 넘버 3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소부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상업화 방향으로 지금 피지컬 AI가 부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CES에서도 피지컬 AI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도 있단 말이죠. 실적이나 숫자 어떤 결과치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인데요. 김호영 대표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피지컬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발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팔려서 이제 수익성이 나기보다는 그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도 넓은 의미에서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덕분에 앞으로 더욱더 밀접하게 활용이 우리 삶에 가까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지능형 반도체 NPU를 통해서 이 로봇을 제어하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세한 업무 지시가 좀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용화 속도가 온디바이스 AI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서 지금 현대차 보선 다이내믹스가 만들고 있는 아틀라스가 내년이면 우리 안방을 또 책임질 수 있는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은 지난 CEO 2025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죠. 이분이 AI, 기존에 우리가 화면으로만 보던 AI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피지컬 AI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고요. 이번 CES 2026은 이 피지컬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피지컬 AI가 발전을 해왔고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은 AI가 일 처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자율주행, 로보틱스 반도체 등등은 사실 로봇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가시화에 로봇 기업들의 수익성 가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인남 대표님께서도 피지컬 AI 관련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키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그 피지컬 AI와 또 AI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그 전체적인 로봇 산업의 분위기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그 문장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그 로보틱스 부분, 이제 그 디렉터인 짐 펜이 앞으로 매년은 계속 로봇 공학의 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CES 2026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피지컬 AI의 서막이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심 국가에서의 로봇 산업의 이제 본격적인 확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중국은 본격적인 이제 양산에도 이제 시작을 했고 2050년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건데 그 중에서 역시 중국이 가장 먼저 기술력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 글로벌 표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뒤처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또 미국도 행정명령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모멘텀으로 인해서 CES 2026 전후의 로봇 분위기가 한번 가격 조정이라든가 행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매매했었던 이런 주도주들은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강동현 대표님과 김동아 대표께서는 로봇 소부장, 이 소부장 쪽을 또 유망 섹터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께 각각 좀 이유를 여쭤볼까 하는데 먼저 강동현 대표님은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거죠? 네, 일단 기술 성장 섹터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대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와 같은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자금이 선장 섹터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강세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산업 초기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적정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밸류 산정이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이 크게 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6일부터는 CES 2026이 있는데 네.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변화가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일단 큰 이벤트는 하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월 들어가면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종이라 하더라도 일부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군들,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수주라든지 공급 계약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뭐 부각될 만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정폭이 좀 더 네.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밸류체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로봇과 자동차의 산업 공통점이 많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대차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신뢰 관계를 다져온 부품 공급망은 이 기술에 대한 보증과 신뢰가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으로 연장된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부품으로 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온 기업들은 그 수입으로 이 로봇 산업의 R&D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밸류체인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표 던지신 또 김동아 대표께도 로봇 소부장주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뭐 투자 접근하실 때 지켜봐야 될 주요 포인트를 어디에 두신 걸까요? 예, 그 노봇주를 사실 앞에서 많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추천 배경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상호관세에서 미국에서 제조업을 원하니까 이 고임금에서 노봇 산업이 빨리 진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노봇 부품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노브손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옵티머스 V3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CES 2026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부품을 중국산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한국산을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소부장을 분명히 쓸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노봇의 이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감속기와 모터, 이제 제어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손가락을 제작을 하는데 이 3D 프린터라든가 소재, 장비, 부품 같은 높은 기술력이 이제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뭐 우린 PTS 같은 경우는 감속기 공급 이슈로 이제 급등을 보였고 또 나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장비 기술을 접목해서 국내 최초로 진공 로봇 기술을 선보여서 로봇을 반도체 장비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감속기랑 모터 부분만 좀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금일 가져 나온 거는 이 라몬테크처럼 반도체 제어부 관련해 가지고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종목에 대해서도 들을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의료 AI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해 정말 이쪽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다뤄봤었죠. 허인남 대표님, 2026년에도 의료 AI의 전망은 밝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네, 뭐 모든 게 AI로 통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주요 빅테크들이 이제 그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이제 이미 오픈 AI, 아마존, 애플 등이 이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역시 국내 정책 모멘텀인데 정부가 5년 내 AI
AI로 IND 300건 달성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그래피, 로키헬스케어, 이뮤논시아, 프로티나 등이 견고한 여전히 신고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래피는 2일 대규모 공급 계약 이슈에 이제 그 역사적 신고가까지 이제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여전히 좀 추세가 견고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25,000원부터 26,000원까지 이제 눌림목을 형성해주면 다시 한번 이제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의료 AI에 이어서 이번엔 우주항공인데요. 이제 민간 주도 사업 성격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적인 접근성도 함께 덩달아 좀 높아지고 있죠. 강동희 대표님께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데 지금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도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아주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우주항공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올해 일단 우주항공을 지켜봐야 되는 건 한 3가지 정도 재료를 재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스페이스X의 이제 IPO 이런 준비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아르테미스 2호 이 미션을 시행하는데 이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에 54년 만에 이 사람이 직접 달 궤도를 그 도는 유인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2월에서 4월까지 이제 조금 유동적으로 시장에서 네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 8월에 이 창어 7호를 발사를 해서 달의 남극의 물얼음을 이제 탐사하고 월진 연구에 착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도 이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네.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재료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꾸준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을 뜨겁게 달굴 유망 업종들을 보고 있는데 다음으로 볼 게 바로 조선 기자재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조선이 아니라 지금 김호영 대표께서 조선 기자재라고 또 답을 주신 거잖아요.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주가의 탄력성 때문인데요. 조선 3사의 주가가 지난해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움직임이 됐고요. 이제는 기자재 주가 탄력성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을 쫓아가는 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분야가 기자재로 분류되는데 특히 한화엔진의 경우에 지난해 비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만큼 없어서 못 판다. 이 얘기가 사실로 증명이 됐고요. 특히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임박한 만큼 현재 운항 중인 노후 선박들의 엔진 교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요 이제 기자재 업체 중에 사명 엠텍을 보게 되면 주력 제품인 MBS가 이 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 만큼 선박 엔진 시장에서는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높은 네. 수익률을 보였는데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지난해 체결됐지만 본격적인 진행은요 아직 안 됐고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네. 또 조만간 6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까지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짧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아무래도 이제 발행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 심리는 있죠. 한은이냐 금융이냐 이제 발행 주체를 두고 뭐 말은 많은데요. 강동현 대표님, 입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예측해 볼까요? 일단 쉽지는 않겠지만 이 방향성과 시장 기대감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국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지니어스법이 제정되었거든요. 이 향후 세부 시행 규칙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약 120일 이후에 법 효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올해 안에 일단 그렇게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 7월 이후부터 해서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수급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 또 직접 여러 가지 전략들 참고해 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